나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자기 관리의 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적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과의 싸움은 늘 버겁다. 게으름에 지고, 미움의 유혹에 지고, 좌절에도 진다. 하지만 나를 다독이며, 나를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게 또한 인간이다. 내일이 어떨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하다. 내일은 오늘과 다르고 내일의 모습은 오늘 내가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오늘보다 멋진 내일을 위해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문의 지혜를 빌려 그 길을 걸어가 보자. 게으름에 지지 마라. 게으르면서 세상을 앞서간 사람은 없다. 게으름으로 얻는 것은 편안함 정도지만 잃는 것은 너무 많다. 게으름과 여유는 다르다. 게으름은 회피이고 여유는 선택이다. 게으름은 미움이고 여유는 휴식이다. 게으름은 좌표 없이 떠도는 것이고 여유는 중간 정거장에 잠시 멈춰 서는 것이다. 게으름은 우선순위가 엉킨 상태이고 여유는 우선순위가 정배열된 상태다. 게으름은 포기, 여유는 관망이다. 혹여 당신도 여유라는 포장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라. 누군가의 말처럼 게으름은 피곤하기도 전에 쉬는 습관이다. 자기관리의 1순위는 게으름 탈출이다. 문효아는 굿바이 게으름에서 게으름의 기준은 빈둥거림보다 삶의 방향성이라고 강조한다. 목적 없이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완벽의 덫에 빠져 마무리를 미루고 능력이 있어도 도전하지 않고 바빠도 실속이 없다면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꼬집는다. 그의 지적처럼 게으름은 단순한 나태 그 이상이다. 방향 없이 허둥대는 삶 역시 게으름이다. 진단이 나오면 그에 맞는 처방을 쓰는 게 지혜다. 삶의 방향이 없다면 좌표를 설정해야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새로운 자극제를 찾아야 한다. 수치는 동기를 자극한다. 점수, 체중, 읽을 책, 운동 시간 등을 수치화하면 의외로 몸이 쉽게 움직인다. 고이면 썩는다. 삶도 게으름이라는 웅덩이에 고여 있으면 하나둘 신선도가 떨어진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꾼다면 게으름이라는 도피처로 숨지 마라. 뜻을 먼저 세워라.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칼라일은 목적이 있는 사람은 험난한 길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지만 목적이 없는 사람은 순탄한 길에서도 비틀거린다고 했다. 목적은 방향이자 에너지다.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야 무엇을 챙길지가 정해진다. 율곡 이인은 뜻을 세우는 것, 즉 입지를 누누이 강조했다. 그가 쓴 경몽요결과 성악지묘는 모두 입지로 첫 장을 연다. 루소는 이상이 없는 자는 성장을 포기한 존재라고 했다. 성장이 멈추는 자리가 곧 꿈이 사라진 자리다. 나는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러니 자기 관리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지도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러니 삶의 꿈을 담은 버킷리스트처럼 나를 바꾸는 자기관리 리스트를 만들어라. 지식이 부족하면 책을 리스트에 담고, 배려가 부족하면 공감을 담고, 인맥이 부족하면 사람을 담아라. 내일이 부실할 듯하면 꿈을 리스트에 담고, 절망이 덩치를 부풀리면 서둘러 희망을 담아라. 자기관리는 옷매무시 가꾸는 일만이 아니다. 내면을 멋지게 가꾸고 안을 풍성히 채우는 것 역시 자기관리다. 문질빈빈이라고 했다. 논어에 나오는 말로 안팎이 서로 조화로워야 빛난다는 뜻이다. 당신의 이미지가 바로 당신이다. 이미지 체크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약속을 잘 지키는가? 정직한가? 이야기를 부풀리는 버릇은 없는가? 옷차림은 단정한가? 월급 받는 만큼 일은 하는가? 단점을 애써 숨기는가? 이중잣대를 수시로 쓰는가? 험담을 자주 하는가? 자기 합리화를 자주 하는가?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가?
의견이 다르다고 바로 목청을 높이지는 않는가? 쉽게 포기하는가?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점수는 당신이 매기면 된다. 점수가 낮은 항목은 당신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몸에 박힌 습은 빼내기가 어렵다.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 방심하면 바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습관이다. 공자는 인간의 천성은 비슷한데 습으로 서로 멀어진다고 했다. 자신의 습관을 세밀히 들여다보는 것, 그게 자기관리의 출발점이다. 남의 평판은 정확도가 높다. 남들이 입을 모아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하면 당신은 이기심을 좀 비워야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현명해지는 게 인생의 비극이라고 했다. 만사 늙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 날마다 달마다 새롭게. 자기 관리는 날마다 달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일이다. 중국 은나라 시조 탕임금이 게으름을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 대야에 새겼다는 일신일신우일신. 하루하루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이다. 삼국시대 오왕 손권은 부하장수 여몽이 무술만 연마하고 학식이 부족한 것을 염려했다. 손권이 여몽을 불러 말했다. 국가의 큰일을 맡으려는 자는 글을 읽어 지식을 쌓아야 하오. 왕의 당부에 여몽은 학문을 갈고 닦았다. 어느 날 평소 여몽을 무식하다고 경시한 재상 노숙이 그의 학식이 놀랄 만큼 깊어진 것을 보고 연유를 묻자 여몽이 답했다. 선비라면 사흘을 떨어져 있다 만났을 땐 눈을 비비고 다시 대해야 할 정도로 달라져야 하는 법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로 학식이나 재주가 눈을 비비고 볼 정도로 예전과 달라졌음을 뜻하는 괄목상대는 이 고사에서 유래한다. 결심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자기 관리는 그 바꿈의 시작이자 끝이다. 자기 관리는 씨앗을 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날이 지나고 달을 견디면 괄목상대, 놀랄 만큼 내가 달라진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디딤돌을 딛고 내일로 간다. 내일은 보장된 미래가 아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원하면 오늘을 바꿔야 한다. 그럼 내일은 절로 달라진다. 게으름에 지면 늘 그 자리고 늘 그 자리는 몇 보의 후퇴를 의미한다. 오늘보다 멋진 내일을 꿈꾸는가? 그럼 오늘 당장 자기 관리를 시작하라. 관리 리스트를 만들어 낮은 점수는 끌어올려라. 더 근사한 날을 반복해 그려봐라. 간절하면 닮는다 하지 않았는가? 누구도 지나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늘 시작해 과거와 다른 나로 바꿀 수는 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작은 인생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당신이 지금 손을 담근 강물은 흘러가는 물의 마지막이자 흘러오는 물의 첫물이라고 했다. 자기 관리의 힘으로 당신을 바꿔봐라. 오늘은 모든 시작의 첫날이다.